너무 정쟁이 과열됐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좀 집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명단에 이제 저도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더니 니네 저희 하루아침에 4성급이 돼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배석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욕을 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중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게 주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대표의 입장이 약간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차이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는 어쨌든 이 국면을 좀 뭐라고 할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잘된 건 잘된 거대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강하다고 보면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고 추경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의당 잘못하고 있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그런 걸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우원식 대표는 다음 그 동시에 가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계속 끊임없이 충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기조의 충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런 면에서 보면 중진들의 입장에서 또 전달도 하고 의견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김갑수 평론가 제 TV 보니까 강적들에서 추 대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길게 말해도 다 편집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꼭 강적 발언보다도 저는 추 대표에 대한 좀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제 나름의 판단은 뭐냐면 좀 눈물겨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각을 세워주지 않으면 바로 청와대랑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 뭐 홍준표랑 붙었어. 여기서 추 대표가 안 났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뭐 대변이든 그게 바로 문 대통령 일이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추 대표가 나서요. 그리고 모난 발언도 하고 비난도 받고 그래요. 그 의미를 난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째는 난 언론에서 추 대표가 자기 정치하느라고 저렇게 센 소리 한다는 걸 보는데 정반대거든요. 자기 정치를 포기했구나. 왜냐하면 경륜 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상을 여당의 대표로서 보여야만 미래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싸움꾼처럼 나서고 있어. 이건 오로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종편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근시한 거. 유치한 얘기인 게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고 서울시장에 나가지냐고. 그건 다 안에 총의가 있는 건데 추 대표의 지금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살신성 가치도 느껴지면서 또 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듣는 분들 말이에요. 정당은 그냥 이렇게 좋게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총칼 들고 싸워야 될 걸 대신해주는 싸움꾼들의 집단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싸우는 거 괴로워하는데 만약에 저렇게 제보 조작 같은 거 해갖고 그다음에 그거 덮으려고 막 꼼수 부리는데 지금 국민당의 전략이 딱 뭐예요? 성동격서예요. 딴 데를 때리는 거야. 즉 어딜 때리냐면 추미애와 국민당이 막 싸우는 걸로 보여.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는 거야. 조작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보여갖고 막 지겹다 해서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는 그 전략인 거거든요. 그 와중에 있는데 그걸 앞뒤에 알만한 분들도 야 추미애 저렇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왜 좋게 못 가느냐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추 대표랑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전략상 맞지 않아요? 맞아요. 추미애는 싸우고 우 대표는 가서 눈물 흘려가면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투트랙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 있다. 그래요. 근데요 이게 저는 추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측면을 찝어주셨어요. 눈물겹다. 저 뭔지 모르게 추미애 대표가 막 이렇게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지지자들은 막 옹호하고 당내 일부의 중진들은 또 추 대표를 왜 저러지 싶게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 종편에서 뭐 완전히 추 대표 비난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짜놓고 토론을 열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짠한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그 중진회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 말했는데 중진들도 추미애 대표가 잘못한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국의 해법에 대한 논의들을 원래 중진을 모시면 하거든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두 분 정도의 이야기가 밖으로 크게 나가는 거야. 또 기자들은 그런 걸 찾잖아요. 그렇죠. 거기 참석한 12분의 중진들 중에 의견이 좀 다른 분들 또는 추미애 대표를 혹시 좀
예컨대 힐난하거나 이런 공격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기사가 커져서 그렇지 오히려 중진들이 그 자리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추미애 대표 문제다 이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과잉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면 좀 톤다운을 하자 이런 정도의 기류가 전해진 거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중진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저쪽을 톤다운 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더 이상 격양되게 하지 마라. 우리도 점잖게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진들도 전반적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시 이렇게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보면은 늘 청와대와 정부는 이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고 그거를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보적인 지향을 분명히 하면 그게 더 논란거리가 돼요. 그래서 당은 늘 미래를 얘기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딱 그렇게 보여요. 그럼요. 예,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저는 이태규 국민의당 총장의 얘기를 듣고 추 대표가 저것 때문에 부담을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태규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자신에게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팁을 줬다. 그러니까 그 팁을 가지고 국민의당 진상조사도 다 깨워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하면. 네. 저는 그걸 듣고 뭔가 커넥션이 국민의당 쪽에 검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고위직 출신들이 많으세요. 뭔가 커넥션이 있고, 이 사안을 이렇게 가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검찰 일부에서 계속 흘리는 말이, 사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미 단독 범행이고, 이준서는 아닌 듯한 분위기 일부 흘린 거 맞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동시에 그게 남부지검인데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남부지검이 지난번에 그 김수민 박선숙을 고발했던 데예요, 검찰이. 그래서 굉장히 치명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국민의당 때문에 이게 다 무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구속 수사도 안 됐고 안 됐고 그다음에 김수민 박선숙 건이 다 무죄로 결정이 나서 남부지검이 굉장히 치명타를 받았다는 그 내부 전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유미 건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는 확신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도 그런 건데 왜 처음에는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그 미필적 고의? 예. 네. 이런 걸로 막 미필적 고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검찰이 그 구속 적부심,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적부심에서 검찰이 했던 이야기는 제가 뒤에 들은 후문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공범이다. 예. 공범이라고 묶어서 이제 해서 이게 이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이 그 최고위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직적 사건인 거죠. 그쵸. 내부 그 조작을 조직적으로 한 거고 나아가서 이게 더 윗선을 향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는 아니 거죠. 근데 이 제보 조작 사건에서 저는 이유미까지냐 이준석까지냐 그 윗선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 너무 화력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과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막바지 깜깜이 기간에 29번 융단 폭격을 터뜨린 그 행위예요. 가짜에 의거해서 터뜨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거라고. 그래서 뭐 이준선이 그 하수인 말단들이 무슨 뭐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는 이 공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당의 책임은 누가 지냔 말이에요. 당의 책임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투톱이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냐에 대한 이 푸시,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세부 사실은 뭐 검찰이 알아서 하시라고. 검찰이 알아서 해서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벌인 범죄는 이유미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은 간에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엉터리 갖고 가짜 이 연기해 갖고 만든 가짜로 갖고 하여튼 해서 적어도 50% 육박할 수 있었던 대통령 이 득표율을 42%까지 떨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더러 만에 하나 정말 이휘자와 아슬아슬했더라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의 짓이 벌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 투톱은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 정당 해산하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그 책임자 둘은 현실 정치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준서 전 최고가 새벽 1시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오늘 오후 3시였습니다. 3시 반쯤 됐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지금 김광수 평론가가 했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잘못했고 미안한데 우리가 당을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 검증 절차가 좀 미흡했다. 그런 점에 양해 부라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29번 그가 검증 미숙한 그걸 가지고 29번 융단 포기했다는 그 자체가. 왜냐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장군이 부하의 잘못된 정보를 받아갖고 싸워서 몰살했어. 책임 누가 지냐고. 잘못된 정보 준 놈이 아니라 그 지휘한 장군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겠다 그건 없어요. 구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김광수 평론가처럼 내가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은퇴가. 은퇴면 자발적인 건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런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본인은 그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늘 책임져 왔다.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뭐 사임하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후보직을 사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약간 여기 국민의당이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 결과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왜 좀 되짚어서 따져야 될 때라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검찰이 그랬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지금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구속했다라고. 근데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법기관, 헌법기관이 사법기관 위에 있겠다라는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정당으로서는 완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잠깐 말했지만 김수민 그리고 뭐 박선수 의원이 무죄로 풀었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워딩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부가 구속을 시킨 사건들도 법원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헌법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사법기관의 판단 그것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네, 강 의원님 사실은 그 말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계신가? 아니. 사법기관들이 여당 대표 말에 좀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저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정권 바뀌어서 사법기관들이 따라주시면. 눈치 좀 보고. 어머, 내 재판도. 속으로. 근데 안 그래요. 진짜로 사법부는 그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에 의해서 공판 중심주의가 확립돼 가면서 사법부 독립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 오히려 윗부분이죠. 헌재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의당의 잘못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 포함해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준용 씨 특검법 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이 제보 조작은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그리고 문준영 의혹은 야당이 부풀려서 의혹으로 계속 내용 없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과 범죄를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쌍끌이 특검하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래서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공공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문준영 특검이라는 것이. 근데 자기네들도 이게 처음에 박지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총을 열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더 궁지로 몰리니까 이게 우리 특검 발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이전의 의총에서는 아니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문재인 사건이 왜 가소로운 거냐면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 아들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취직하라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고 후보가 그러시더라고. 뜻밖의 얘기였었어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 좀 벌어서 가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 근데 어디 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빼기면 연봉 2천만 원짜리에 집어넣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맨날 국민의당이 조작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공무원 5급 됐다고 5급, 말한 거예요. 보니까 연봉이 2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8급 정도 되는 거죠. 공무원으로 그렇지, 치면. 예. 홍준표 의원이 무슨 유력한 자리에 있을 때 두 아들이 하나는 삼성 들어가고 하나는 현대 들어갔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밀어 해줘야 넣었으면 유학가들 도움도 될 텐데. 힘 좀 썼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근데요, 그 얘기 듣고 좀 제가 부끄러운 게요. 2천만 원짜리, 진짜. 물론 뭐 지금 2천만 원짜리 연봉의 자리라도 취업하고 싶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빼기라니까. 그러니까 2006년에는요, 지금하고 상황이 또 달랐습니다. 그럼. 그때는 고용정보원이 한 달인가 그 채용 광고를 냈는데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용정보원 다니신 분들이 상처받을까봐 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거기 다니는 게 뭐 저거 느껴질까봐. 근데 요즘은 좋아진 거. 하지만 좋아서 막 가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자리에 원서 넣어갖고 그 몇 명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지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공격받아서 할 말이 없긴 해. 예? 근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예. 그걸 이제 의혹으로 끊임없이 부풀린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하는 거잖아요. 조금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나? 면들이 예. 좀 강하다고 보면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고 추경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의당 잘못하고 있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그런 걸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우원식 대표는 다음 그 동시에 가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계속 끊임없이 충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기조의 충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확하게. 그런 면에서 보면 중진들의 입장에서 또 전달도 하고 의견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네. 일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 제 TV 보니까 강적들에서 추 대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길게 말해도 다 편집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꼭 강적 발언보다도 저는 추 대표에 대한 좀 생각을 말하고 예, 싶은데 하세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너무 정쟁이 과열됐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좀 집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명단에 이제 저도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더니 니네 저희 하루아침에 4성급이 돼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배석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욕을 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중진 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게 주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대표의 입장이 약간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차이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는 어쨌든 이 국면을 좀 뭐라고 할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잘된 건 잘된 거대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뭐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제 나름의 판단은 뭐냐면 좀 눈물겨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네.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각을 세워주지 않으면 바로 청와대랑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 네. 뭐 홍준표랑 붙었어. 네. 여기서 추 대표가 안 났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뭐 대변이든 그게 바로 문 대통령 일이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추 대표가 나서요. 그리고 모난 발언도 하고 비난도 받고 그래요. 그 의미를 난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째는 난 언론에서 추 대표가 자기 정치하느라고 저렇게 센소리 한다는 걸 보는데 정반대거든요. 자기 정치를 포기했구나. 네. 왜냐하면 경륜 있는 포효는 싸움꾼들의 집단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싸우는 거 괴로워하는데 만약에 저렇게 제보 조작 같은 거 해갖고 그다음에 그거 덮으려고 막 그렇죠. 꼼수 부리는데 지금 민주당의 국민당의 전략이 딱 뭐예요? 성동격서예요. 네. 딴 데를 때리는 거야. 즉 어딜 때리냐면 추미애와 국민당이 막 싸우는 걸로 보여.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는 그렇죠. 거야. 네. 조작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보여갖고 막 지겹다 해서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는 그 전략인 거거든요. 그 와중에 있는데 그걸 앞뒤 알만한 분들도 야 추미애 저렇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왜 좋게 못 가느냐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 능력 있는 지도자상을 여당의 대표로서 보여야만 미래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싸움꾼처럼 나서고 있어. 이건 오로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종편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건 너무 근시한 네. 거. 아, 유치한 얘기인 게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고 서울시장에 나가지냐고. 그건 다 안에 총의가 있는 건데 추 대표의 지금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살신성 가치도 느껴지면서 또 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듣는 분들 말이에요. 정당은 그냥 이렇게 좋게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총칼 들고 싸워야 될 걸 대신해